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몽골 환경부 차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 위성사진 한 장. 고비 사막의 한 구역이 이상했습니다. 기상청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풍속 57% 감소, 생물 다양성 지수 급증. 이건 불가능합니다. 몽골의 최고 과학자는 자료를 내던졌습니다. 사막은 사막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몽골 정부 헬기가 해당 지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3시간 후 모든 정부 부처에 긴급회의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골 일간지 헤드라인은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해냈다. 몽골 정부 모든 국제협력 프로젝트 재검토 지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은 절대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박사입니다.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사막보건 국제기술 고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첫 브리핑을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실에서 무심코 받아든 자료에 한국 NGO 푸른 아시아의 사막 녹화 사업이 있었죠. 자료를 흘러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 확률이 90%입니다. 나무는 감정으로 자라지 않아요. 제 말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몽골 관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전 이미 실패한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특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들, 과학적 근거 없이 시작된 환경 프로젝트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말은 회의실을 떠나기 전에 덧붙인 것인데 사실 말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였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중 실종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평생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요. 첫 현장 방문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고비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 낡은 지게차와 마른 묘목들, 그리고 물을 주는 한국인들을 보았죠. 기술 책임자 김윤태는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왠지 거슬렸어요. 지금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뿌리 보호가 필요해요. 김윤태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걸 과학이라 부르나? 현대 환경과학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자들이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완곡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꽤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환경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성과는 아닙니다. 그 말을 던지고 돌아서는데 김윤태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분노가 아닌 고요한 인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에 몽골 기상청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다가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세를랭구 숲 지역에서 평균 풍속 2.5m/s 감소, 지표 기온 변화 감지됨. 고비 사막 북동 지역에서 식생 보건률 27% 상승. 그 지역은 한국 NGO가 조림을 진행한 곳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제 과학적 판단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 오류?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토색 사막이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착륙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m가 넘는 포플러 나무들, 그 그늘 아래 자라는 풀들, 그리고 놀이하는 아이들까지. 여기 바람이 멈췄어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사막의 끝없는 바람이 이곳에서는 멈춘 것 같았어요. 숲은 바람막이가 되어 모래를 막고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지나는 바람은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한국인들이 만든 기적. 몽골 환경부 차관이 제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사막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그도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김윤태를 만났습니다. 3년 전과 다른 것은 얼굴에 생긴 주름과 더 깊어진 눈빛뿐이었어요. 그는 묵묵히 저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김윤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사용한 기술들을. 그들은 최신 기술보다 현지 적응에
초점을 맞춘 기술 전략을 사용했더군요.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민족이니까요. 김윤태의 자부심 가득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수 증발 방지를 위한 토양 피복 기술, 뿌리의 분산 수분 흡수법, 기계보다 인력을 활용한 직접형 관수 시스템, 유목민 가축 방지용 적어도 생태 울타리,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에코빌리지 형식의 참여 조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다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김윤태의 질문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과학의 이름으로 무시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서구식 과학이 아닌 5천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지혜와 현대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이미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이곳에서도 통했을 뿐이죠. 김윤태의 설명을 들으며 서구의 오만함에 반성했습니다. 이건 첨단 장비로 측정되는 과학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과학이었습니다. 데이터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관찰을 중시한 접근법이었어요.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앞에 두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야?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편지를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군이 내 등을 봐줬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군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그토록 한국을 불신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아버지의 부재가 만든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어서 생긴 분노였다는 것을요. 국제환경회의가 열린 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부정했던 그 한국 기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과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듯이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형 사막화 방지 기술협력단 설립을 제안했고 한국은 2026년까지 몽골 조림지 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세계가 이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한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윤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제 방문에 놀란 기색도 없이 차를 대접했습니다. 왜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김윤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뿌리는 안 보이지만 자라요. 진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심은 계산되지 않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그 뿌리 위에 제 믿음도 자라나 봐요. 몽골 정부와 한국 정부는 사막화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조림지는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몽골 학생을 위한 숲학교와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의 지원으로 도입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환경교육 비영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몽골, 미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 외교적,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사막화 방지 기술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코리아 그린테크라는 말이 국제환경회의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녹색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몽골의 많던 황사는 줄어들었고 포플러 숲은 현지 마을의 쉼터이자 생계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웃고 어르신들이 그늘 아래서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나무 하나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이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이 심었습니다. 이 팻말 아래에서 몽골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한 환경 협력을 넘어 이제 교육과 문화적 교류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조용히 삽을 든 누군가의 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건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통과 이해 그리고 희망이었죠. 저는 이제 알아요. 한국인의 정신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불모지의 숲을 만들어냈고 오염된 하늘을 맑게 했으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녹색 강국으로 거대한 사막에서 제 마음속 사막도 함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왔을 때만 해도 한국 NGO의 활동을 과학적 근거 없는 감상적인 시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연구실에서 김윤태와 함께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첨단 기술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현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람의 패턴부터 연구했어요. 고비 사막의 바람은 독특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윤태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철저한가요? 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어요. 포기를 모르는 하면 된다는 정신이 우리의 힘입니다. 김윤태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보다 현지인들의 경험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유목민들이 수백 년간 축적해온 지식을 나무 심기에 접목시켰던 겁니다. 한국인들의 집요함과 현지 지혜의 결합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한 유목민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물은 깊이 있지만 사막은 그 물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뿌리가 지하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배운 환경공학의 교과서적 접근과는 다른 지혜를 발견했어요. 자연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우리는 그저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죠. 김윤태의 이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자연을 수식과 데이터로 정의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연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몽골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주민들은 이 숲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무 가꾸기를 배웠고 어른들은 조림지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곳이 모두 초원이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초원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10살 몽골 소년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지역의 정체성과 희망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점차 저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적 조언자로서 그리고 점차 한 팀의 일원으로요. 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토양 분석 방법을 도입했고 김윤태의 팀은 그것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해보셨어요? 김윤태가 건넨 것은 직접 개발한 씨앗 코팅제였어요. 모래바람에 씨앗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발화에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는 특별한 물질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될 법한 기술인데 현장에서 현지 재료로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씨앗이 계속 날아가니까 뭔가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의 실용적인 접근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고 이론을 세우는 데 익숙했지만 그들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몽골의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사계절의 변화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가혹한 겨울에도 나무들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강인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김윤태의 이 말이 이제는 제 마음에도 와닿았습니다. 과학자로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감정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UN 환경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젝트를 사막화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했을 때 느꼈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요 발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었을 때요. 대한민국의 독창적 기술력과 엘리자베스 박사의 과학적 접근이 만나 이룬 성과. 미국 CNN, 영국 BBC, 독일, ARD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녹색 혁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한국의 환경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세계 환경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몽골이 함께 만든 이 작은 기적을, 그리고 제가 마침내 오래된 상처를 넘어선 것을, 오늘 저는 몽골 학생들과 함께 또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천물을 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동안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자라면 여기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할까요? 아이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 진정한 세계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요? 국가 간의 복잡한 협정이 아니라 함께 나무를 심고 함께 그 결실을 기다리는 단순한 행위.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앞으로 코리아 숲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숲 덕분에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한 몽골 소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국의 영향력이 실감났어요. 퇴근길에 차를 몰며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량했던 사막은 이제 생명의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몽골 현지인들은 이 숲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열풍은 이제 문화를 넘어 환경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키다니. 몽골 환경부 장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원으로 조성된 숲을 방문한 후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의 할아버지가 이 지역이 초원이었다고 이야기해줬는데 평생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원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었어요. 마치 사막이 숲으로 변하듯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연구실에 혼자 남아 내일의 계획을 세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환경보건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그리고 희망의 가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큰 꿈, 이것이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설명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고비 사막의 바람소리가 이제는 위협이 아닌 노래처럼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한국, 몽골, 그리고 제 고향 미국의 하모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끈 원동력,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예전에는 모래바람만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김윤태가 몇몇 현지 주민들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공위성 데이터가 도착했는데 우리 프로젝트 구역에서 식생지수가 45% 증가했대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글로벌 환경 보건의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윤태는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저는 수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히 나무의 수가 아니었어요. 주변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곤충 다양성이 증가하고 작은 설치류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몇몇 새 종류들이 이곳을 서식지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였어요. 이건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네요. 김윤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표였어요. 단순히 나무만 심는다면 일시적 효과에 그치니까요. 저희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지 주민 중 하나인 바트툴가가 몽골어로 뭔가를 말했고 통역이 그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최근에 이 지역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들껑을 보았대요.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되살리고 있는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잊혀져 가던 기억과 문화적 연결고리였던 거죠.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사막화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바트툴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그저 돈만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우리와 함께했죠.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의 지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겁니다. 그의 말을 통역이 전해주는 동안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골 현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소통과 존중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오전 내내 저는 김윤태와 함께 새로운 조림 구역을 답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현지 가정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전통 게르 안에서 몽골 전통 음식을 나누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트툴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푸른 고비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게르를 나와 다시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김윤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몽골의 사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김윤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홀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꿈꿉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폐허였어요.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조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갔어요. 매년 봄이면 한국에 심한 황사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거죠.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니까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지만 생각은 큰 나라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환경 문제가 얼마나 국경을 초월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국경 검문소를 지나지 않으니까요. 오후에는 지역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숲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직접 작은 묘목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교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화분에는 아이들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 나무예요. 이름은 나란이에요. 제 이름과 같아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화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화분 속 묘목은 아직 가냘펐지만 소녀의 눈빛만큼은 강인했어요. 크면 어디에 심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앞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늘에서 쉴 수 있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꿈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기술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개인적인 연결과 소망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학교를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구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환경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환경과학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조림지 가장자리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며 마치 사막이 불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야생 영양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동물인데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나무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돌아오는군요. 뒤에서 김윤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나 봐요. 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뿐이었네요. 함께 서서 바라보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경 복원의 성공 지표가 아닐까요? 수치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땅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윤태가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요. 김윤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창한 꿈만 꾸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도, 이런 불모지에서 숲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 서구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공항에 도착하자 김윤태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숲에서 채취한 씨앗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심어보세요. 한국의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함께 해주세요. 상자를 받아들며 뭉클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는 희망의 씨앗.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고비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녹색 점들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이제 그 나무들은 저에게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인내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높이 올라갈 때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군이 내 등을 봐줬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아볼 거예요.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이 숲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지평선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또 다른 사막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그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한국 정신입니다. 인내와 끈기,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담긴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무의 열매를 세계 곳곳에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더 푸르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천이 푸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기상을 광개토대왕이 정복하던 땅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심은 지가 언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감동텐 X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